이번에야말로 확실히 그 사람을 알아내려면 미행을 하는 수밖에 없으니 제가 그 남자에게 들키지 않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그렇게 그 남자를 숨어 기다리다 보니 얼마나 꼼꼼히 청소를 하는지도 보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주변에 붙어있는 찌라시까지 다 정리를 하고 한참 동안 꼼꼼히 가게 앞을 쓸더니 어느새 간판 위며 입간판이며 제가 소리 닿지 않는 곳들까지 수건을 훔쳐 닦고 있더군요. 십수년 된 간판이 요즘 들어 유난히 깨끗하다 싶었더니 그것도 전부 그 사람 덕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체 누구인데 남의 가게 앞을 청소하나 싶어서 혹시 사기꾼은 아닌지 걱정마저 들었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 왠지 고마운 마음이 더 커졌어요. 그렇게 한참 청소를 한 남자는 어느새 청소가 끝났는지 짐을 챙기는 듯 했습니다. 그 소리에 저도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몸을 숨겼죠. 그 남자가 조금 걸어가는 걸 보고서 가게 뒷문으로 나와 그 사람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다 보니 길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딱 붙어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멀찍이 떨어져 조심조심 그 남자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따라가는 동안 그 사람이 누군지 떠올리려고 해봤지만 도통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죠. 새치는 좀 있지만 아직 머리가 까만 걸 보면 40,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데 아들뻘 되는 남자 중에는 생각나는 사람이 없더군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다 생각한 저는 끈질기게 그 사람을 쫓았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한참을 쫓다 보니 그 사람과 제가 너무 가까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탓에 그 사람도 제가 자기 뒤를 쫓아온 걸 눈치챈 듯 보였죠. 뒤늦게 몸을 숨긴다고 숨겨봤지만 환감이 넘은 제 몸이 그리 빠릿빠릿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건물 뒤에 숨어있는 저를 보고 지르는 소리를 듣게 됐죠. 누구세요? 누군데 자꾸 따라오세요? 경찰에 신고합니다. 아이고 들켰구나 싶었던 저는 하는 수 없이 그 남자를 붙잡기로 했습니다. 이미 들킨 마당에 그냥 서로 궁금한 걸 묻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대체 왜 남의 가게를 맨날 치우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청소비 같은 거 쥐어줄 사정 안 되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말이라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그 얘기를 하러 나선 그 순간 저는 그렇게나 궁금했던 그 사람을 드디어 마주하게 됐습니다. 화를 내던 고맙다고 하던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남자를 보게 된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궁금했던 그 남자가 다름 아닌 20년 전 죽었던 제 아들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과 똑 닮은 얼굴에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벌써 20년 가까이 됐으니 아마 살아있었더라면 이랬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닮아 있었어요. 아니, 닮았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남자는 제 아들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미가 아들 얼굴을 어떻게 못 알아보겠습니까? 20년을 키우고 20년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자기가 품어 낳은 자식은 어디서든 찾아낼 수밖에 없는 게 부모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과 똑 닮은 그 사람을 제 아들이라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 내 손으로 장례를 치렀는데도 그 사람이 내 아들이다 싶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누구야? 너 설마 창민아? 너 정말 창민이니? 어머니? 어머니가 여긴 어떻게? 설마 계속 나를 쫓아왔던 게 어머니였어요? 창민아, 너 정말 내 아들 창민이 맞아? 아니 네가 왜 여기에? 내 아들은 진작 죽었는데. 근데 어떻게 네가 내 눈에 보이는 거냐? 혹시 내가 헛것이라도 보고 있는 거야? 그래?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이렇게 찾아뵐 생각은 아니었는데 제가 정말 염치도 없고 면목도 없습니다.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눈물 짓는 아들을 보자 그제서야 제가 20년 만에 아들을 다시 만났다는 게 조금씩 실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아들이 살아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해본 적 없었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살아있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대체 누가 우리 가게를 치우고 갔을까 생각하면서도 저는 제 아들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남자의 뒤통수를 쳐다보고 우리 아들 생각은 잠깐 떠올리긴 했으면서도 당연히 내 손으로 떠나보낸 아들 일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우리 아들이었다니. 저는 20년 만에 살아서 만난 아들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유야 어떻든 너무 반갑고 그리운 마음에 저는 길바닥에서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오열할 수밖에 없었어요. 창민아, 아이고 네가 살아있었을 줄이야. 어쩜 이런 일이 있어? 내가 꿈을 꾸는 건 아니겠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나쁜 놈입니다. 제가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저 원망 많이 하셨죠? 그런데도 염치 없이 이렇게 나타나서 죄송해요. 아니야. 이렇게 다시 나타나준 것만으로 고마운 일이지. 내가 널 왜 원망하니? 네가 아니라 내가 미안할 일이다. 내가 모자란 부모여서 자식한테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이 그렇게 고생만 시키다가 너를 떠나보냈잖니. 그래서 내가 지난 20년을 후회만 하면서 살았어. 근데 이렇게 돌아와 주니 어찌 안 고맙겠니? 저와 아들은 사람들이 출근을 서두르는 그 아침거리에서 둘이 부여잡고 한참 동안이나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어떻게 살아 돌아올 수 있었는지 궁금한 것도 많았고,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았을까 걱정돼 묻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물을 새 없이 그저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안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길 위에서 20년 만에 감동적인 재회를 한 저희는 한참 만에야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순간 다리가 풀려 걷지 못하는 저를 아들이 자기가 지내는 곳으로 데려가더군요. 아이고, 내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어디 좀 앉아야겠다. 그럼 제가 지내는 곳으로 가세요, 어머니.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되거든요. 가서 얘기해요, 어머니. 그렇게 아들이 지내는 곳이라며 근처에 있던 웬 좁은 고시원을 가게 됐습니다. 고시원은 저도 말만 들어봤지 들어가 본 건 처음이었는데, 아들이 혼자 여기서 지냈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팠어요. 어디 앉을 곳도 없이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인 고시원 방에 아들은 단출한 짐들을 놓고 비좁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직접 듣지 않아도 내 아들이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을지 알겠더라고요. 죄송해요. 여기 너무 좁죠? 평소에는 저 혼자 지내기는 괜찮은데 어머니 모시기는 너무 누추하네요. 20년 만에 살아 돌아와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려도 모자랄 텐데 겨우 이런 모습이라 죄송해요. 창민이, 너 계속 여기서 지냈던 거냐? 이렇게 좁은 곳에서? 아니요. 사실 여기도 들어온 지는 몇 달 안 됐어요. 원래는 저도 잠시 지내다가 집을 구하려고 그랬는데 지내다 보니 편해서 그냥 있네요. 그럼 여태 어디 있었던 거야? 어떻게 살았어? 엄마는 네가 죽은 줄만 알고 장례까지 치렀었는데 어떻게 살아있었으면서 여태 왜 안 나타난 거니?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그때는 저도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도박에 미쳐서 부모도 못 알아보는 제가 살아서 뭐 하겠어요. 정말 죽을 생각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목숨이 찔긴지 쉽게 죽어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했어요. 당장 살아 돌아가면 어차피 사채꾼들 손에 죽을 텐데 내가 죽어야 어머니한테도 피해가 안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죽은 척하고 신원 말소시키고 여태 그냥 신분증 하나 없이 무연고자로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벌써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버렸네요. 이놈아, 그렇다고 엄마까지 속여? 살아있었으면 생존 신고라도 하고 나한테 언질이라도 해줬어야지. 엄마는 네가 죽은 줄만 알고 그동안 얼마나 소갈이하며 살았는지 알기나 하니? 내가 죽는 그날까지 너를 못 잊고 죽지 못해 살아갔는데 어떻게 그동안 얼굴 한 번을 안 비췄어? 제가 어떻게 어머니 앞에 나서겠어요. 너무 죄송해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그렇게라도 해서 도박 중독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배를 타고 나가게 됐죠. 배 타고 한번 나가면 몇 년간 못 돌아오니까 그렇게 하면 도박을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배 타고 나가 있었던 거야? 여태? 죽은 놈이 어떻게 그러고 살았어?
그런 굳은 일을 한다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어떻게든 다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애초에 신분증 같은 거 달라고 안 하는 데도 있고 남의 신분 빌려서 탈 수도 있고 우선 배에 타서 일만 하면 되니까 뭐 그런다고 업체의 수수료는 좀 떼였지만 도박꾼으로 들어갔으니 그 정도 감수해야죠. 그래서 원양어선 타고 나가서 참치도 잡고 고등어도 잡고 그렇게 몇 년 살았어요. 덕분에 도박은 생각도 안 들고 몸쓰고 힘들여 돈 버니까 저도 정신이 조금씩 차려지더라고요. 도박 중독에 사채빚에 시달리던 아들은 자기가 죽어야 다 끝이 난다 싶었던 건지 결국 죽을 생각을 했답니다. 하지만 다행히 목숨을 부지해서 무사히 살아났지만 그대로 죽은 사람인 척 살아가는 게 낫겠다 싶었던 거죠. 자기가 죽어야 사채 빚쟁이들도 포기할 것이고 하나뿐인 어머니한테 폐 안 끼칠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유서만 남겨놓고 바다에 옷까지 버리고 도망치고는 그 후로 죽은 척 살았다고 합니다. 제가 사망 신고를 했으니 주민등록도 말소되고 정말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했겠죠. 그래서 배 타고 막일하고 그렇게 고생하며 세월을 보냈더군요. 그렇다고 엄마를 버려두고 갔어? 한 번이라도 찾아오지 그랬어. 남들 눈 피해서 엄마한테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주지. 사실 저도 어머니 많이 그리웠어요. 한 번 배 타면 몇 년인데 그 짓을 몇 번 했더니 벌써 10년이 훌쩍이더라고요. 10년쯤 지나니까 저도 정신이 차려지고 저도 어머니가 보고 싶긴 했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 생각했어요. 이미 10년도 지났고 이제 와서 도움도 못 될 제가 나타날 바에는 그냥 죽은 자식으로 사는 게 효도하는 거다 싶었거든요. 어머니 앞에 나타날 만큼 떳떳해야 앞에 나설 텐데 그렇게 부모님 속을 썩혔던 제가 어떻게 어머니 앞에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그동안 네가 내 가게 앞에 몰래 쓸어놓고 갔던 거야? 내 앞에 나타날 자신은 없으면서 이제 와서 몰래 아들 노릇하려고 그랬어? 그건 그냥 어머니가 너무 버거워하셔서 제가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청소만 살짝 해놓고 가면 모르실 줄 알았는데 설마 어머니가 제 뒤를 밟으실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저는 그동안 종종 어머니 보고 가곤 했었어요. 배 타는 동안에도 어머니 가게에 찾아갔었거든요. 한 번은 돈이라도 놓고 오고 싶었는데 그럼 진짜 들킬까봐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청소라도 했던 거죠. 아이고 이놈아, 이 미련한 놈아, 어떻게 애미 마음을 그렇게 몰라? 자식이 무슨 짓을 해도 감싸는 게 부모 아니냐? 근데 내가 설마 네가 살아 돌아왔다고 쫓아내기라도 할 줄 알았어? 내가 지난 20년을 오로지 네 생각만 하면서 보냈어. 내가 하루빨리 죽어야 우리 아들 곁으로 갈 텐데 늙은이 목숨이 왜 이리 질긴지 끊어지지도 않는구나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지겹게 살았어. 근데 네가 살아있었으면 이게 대체 무슨 고생이냐? 아이고 이놈아, 철없는 놈아. 죄송해요. 정말로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아들이 저한테 미안해서 그동안 얼굴 한번 비추지 못하고 고생만 했을 걸 생각하니 얼마나 가슴 아프던지요. 도박 끊겠다고 그 힘들다는 배 타고 나가서 그 하얗던 얼굴이 새카맣게 그을릴 정도로 고생을 했을 아들을 상상하니 제 속이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나마 덕분에 도박은 끊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럼 그 와중에 나한테 한 번은 찾아와 자신이 살아있다고 알려주기라도 하지. 제가 진작 알았으면 밥이라도 제대로 해먹이고 1년에 몇 번 겨우 보더라도 내 아들 살아있는 생각에 지금처럼 20년 세월이 아쉽지는 않았을 텐데 싶어 아들이 야속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속 썩인 거 생각하면 진짜 죽어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제가 삶에 미련이 있는지 죽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머니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제가 진짜 못난 자식입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다 아니야. 네가 오죽하면 그랬을까. 네가 고생했을 건 내가 아니까 속이 상해서 그런 거지. 이제 더 이상 죄송하다 소리하지 말아라. 엄마는 그저 네가 잘 살아준 것만으로 다행이야. 사지 멀쩡하고 목숨 붙어있으면 어디서든 새 출발하면 되는 거지. 안 그러냐? 살아줘서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마워.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까 한참 울었다 생각했는데도 또 흘릴 눈물이 남았던 건지
저와 아들은 얘기를 끝내며 또 한바탕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 행복하더라고요. 아들이 살아있는지 모르고 지냈던 지난 20년은 안타까웠지만 내가 죽기 전에 다시 만난 게 더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만나게 돼 천만다행일 뿐이었죠. 그렇게 아들을 제외하게 된 저는 더 이상 아들과 떨어져 지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떨어져 있었던 건 지난 20년 세월로 족하다고 생각하며 이제라도 다시 아들과 예전의 행복처럼 돌아가고 싶었어요. 창민아,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이제 나랑 같이 가자. 우리 살던 집 그대로 있고 너 쓰던 방도 그대로야. 그러니까 엄마 따라 같이 가자. 괜히 죄송하다 어쩐다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엄마 말대로 해. 오늘 당장 구청 가서 신분 회복시키고 앞으로는 배 타고 굳은 일 하지 말고 사람답게 살자. 아들은 그런 제 말에도 여전히 죄스러운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아들을 다시 되찾고 싶었던 저는 아들을 그곳에서 억지로 끌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을 좁은 고시원방에서 데리고 나와 집으로 데려갔고 아들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자신의 방을 보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20년 세월 저는 아들의 방을 차마 정리할 수 없었어요. 치워보려고 몇 번이나 생각해봤지만 도저히 제 손으로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차피 남은 방인데 죽은 아들 위해 두면 어떠나 싶어서 차마 건들지도 못하고 아들이 살아있을 때처럼 매일 그 방을 쓸고 닦았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지 못했던 것도 전부 그 방 때문이었어요. 제가 사는 동네도 곧 재개발을 앞두고 하나둘 이사들을 떠나고 있지만 저는 제가 죽기 전까지 그 집에서 아들의 흔적과 함께 떠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더 이상 물건에 미련을 둘 필요도 없어졌네요. 그렇게 가게 문도 열지 않고 아들을 반긴 저는 오랜만에 아들을 위한 식탁을 차렸습니다. 20년 시간이 지난 사이에 입맛이 얼마나 바뀌었는진 모르겠지만 그 시절 어린 아들이 좋아했던 반찬들로 가득 상을 채웠습니다. 정육점에서 부랴부랴 고기 끊어다가 갈비 재워놓고 돈 없어서 몇 번 사주지 못했던 소세지에 유독 좋아했던 계란찜, 그리고 직접 구워 들기름 바른 김에 갖가지 나물 반찬들을 올려 아들에게 상을 차려줬습니다. 아들은 옛 생각이 나는지 한참을 밥상을 바라만 보다가 겨우 수저를 들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겉모습은 늙은 할머니와 새치머리 난 아저씨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나 아들이나 20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을 거예요. 애틋한 시절이지만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여전히 후회만 들었습니다. 내가 좀 더 나은 부모였더라면 내 아들 그런 고생은 시키지 않았을 텐데 그럼 우리 아들이 도박에 빠질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이 고생을 할 일도 없었을 텐데 그 생각을 했더니 지난 세월 숨어 산 아들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보다는 자식에게 변변한 부모가 되지 못한 저 스스로에게 책망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야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20년 전에 저였다면 후회스럽고 안타까워 견딜 수 없었겠지만 이미 너무나 큰 상실을 겪어봤던 저는 아들이 살아온 것만으로 모든 걸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수많은 밤들이 아쉽고 아들의 고생이 안타깝지만 그렇기에 앞으로라도 최선을 다해야겠다 생각했죠. 그 생각을 하니 여태 하루빨리 아들 곁으로 가고 싶었던 제가 마음가짐이 달라지더군요. 지난 세월 못해준 걸 이제라도 다 해주려면 제가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야겠다 싶은 거죠. 그렇게 저는 아들을 되찾은 기쁨에 그날 밤 아들과 밤새도록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 후의 일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아들이 다시 돌아오고 몇 년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이상하게 저는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게 어렵네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자랑도 해본 사람들이야 하는 건지 평생 사랑할 일 하나 없이 살았던 저였다 보니 기쁜 소식을 전하기 쑥스럽네요. 그래도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아들과 재회한 뒤로는 정말 좋은 일들만 생겼습니다.
다시 주민등록을 살려낸 아들은 신혼을 회복해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됐어요. 그동안 돈을 벌면서도 통장을 만들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숨겨놓고 남한테 맡겨놨었는데 신혼을 되찾자마자 통장을 먼저 만들더니 그동안 모은 돈을 전부 거기다 넣고 저한테 선물이라며 주는 겁니다. 저야 돈보다 아들 마음이 더 고마웠지만 아들은 저한테 드디어 뭔가를 해줬다는 게 기쁜 듯 했어요. 그렇게 제게 전 재산을 준 아들은 그 후로 제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몸이 힘들어서 도와준다고 일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책임감이 생기는지 저보다 더 열심히 나서서 식당 일을 하더라고요. 어디서 뭘 보고 배웠는지 손님 끌어오는 법도 배우고 간판도 바꾸고 이것저것 열심히 손을 보더니 언젠가부터 손님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아들한테 그런 재주가 있는 줄은 몰랐었네요. 그렇게 아들이 맡은 뒤로 가게는 점점 더 잘 돼갔고 얼마 전에는 2호점까지 내며 여전히 장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